그래서 병원에 이제 들어갔거든? 근데 그 병원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 저한테 이제 상담을 의뢰를 하신 거예요. 저한테 뭔가를 해서라도 이 사람을 살리고 싶다. 내 오빠를 살리고 싶다. 뭐 내 아들을 살리고 싶다. 진짜 막 울면서 전화를 하셨는데 저는 과연 이거를 내가 정말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할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 거야. 그분들이 나한테 근데 딱 한마디를 해주시더라고. 뭐라고 하셨냐?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나보살입니다. 왜 이제 어느 날부터가 이제 갑자기 일이 막 안 되기 시작하는데 심하게는 막 사람이 죽어나가거나 완전 무섭지.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집안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때 어떤 거를 또 꼽자면은 또 원인으로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그런 경우가 진짜 있어. 음, 막 갑자기 사람이 죽어나간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내가 잔치집에 갔어. 네. 그런데 음식을 먹었거든? 음, 그런데 희한해. 그 음식을 먹고 나서 탈이 났는데 병원에 갔는데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너무 아파. 이런 경우가 있는 경우도 있고 친구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그런데 남자들은 이 관을 들어주잖아요. 상여를 맨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 해 상여를 매지 말아야 되는데 상여를 매는 경우도 있어. 부득이하게.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됐을 때 희한하게 이 갑자기 사고가 나가지고 다 진짜 작살나는 것도 봤고 내가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타이밍에 내 산소를 건드린 거야. 부모님 산소를. 네. 근데 그 산소에 포크레인으로 이제 흙을 파잖아요. 그거를 하고 막 탈골을 하잖아. 근데 그거를 함과 동시에 그 자리에서 그냥 갑자기 심근경색, 그러니까 말하자면 심장을 부여잡고 쓰러지는 경우도 봤어. 뭐 이게 상문으로 오는 주당일 수도 있고 음식으로 오는 주당일 수도 있고 또 사람 때문에 오는 주당일 수도 있고 내가 물건을 들였을 때 동법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그 물건으로 들어왔을 때 주당을 맞는 경우도 있어. 또 날짜의 택일에 있어서의 뭔가를 잘못 잡았을 때 주장을 맞는 경우도 있더라고. 진짜 간혹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 내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제 일이 정말로 안 풀려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안 좋은 거를 다 가져가지 않겠나? 내 자식이 안 풀린다라고 그쵸. 했을 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진짜 안 풀리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그때 그 시점에 이걸 피해야 되는 게 있거든. 뭐 내가 뭐 예를 들어 염하는 걸 보지 말아야 된다든지 뭐 관짝을 보지 말아야 된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근데 그때도 살을 맞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지. 또 간혹 이게 그 시점에서 쓰러져서 사람이 죽을 마치 진짜 저 사람 죽을 것 같아 응급 상황에 놓인 경우도 봤었어. 그래서 병원에 이제 들어갔거든. 근데 그 병원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 저한테 이제 상담을 의뢰를 하신 거예요. 저한테 뭔가를 해서라도 이 사람을 살리고 싶다. 내 오빠를 살리고 싶다. 뭐 내 아들을 살리고 싶다. 진짜 막 울면서 전화를 하셨는데 저는 과연 이거를 내가 정말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할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 거야. 그분들이 나한테 근데 딱 한마디를 해주시더라고. 뭐라고 하셨냐? 이렇게 뭔가를 우리가 막 해서도 이 오빠가 간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후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안 했을 때 그 후회감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뭔지 알 것 같아요. 나는 뭔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살님이 도와주세요 하는데 그 손을 놓을 수가 없더라는 거야. 그래서 정말 진짜 최선을 다했고 나는 그날 그 일을 하면서 진짜 수천 번을 절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정말 그 절실한 마음에 정말 진짜 간절함이 이 마음이 하늘과 땅의 울림에 무엇인가 누군가의 이 간절함이 뭐 아버지가 됐든 조상이 됐든 하늘님이 됐든 부처님이 됐든 진짜 도와주십사 하고 정말 그렇게 해서 빌었거든. 근데 그렇게 해서 빌고 나서 정말 아닌 중 다행인 거는 그분 지금 그렇게 하신 지 3개월밖에 안 됐거든. 그런데 운전도 하셔. 진짜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생활이 다 돼.
그래서 내가 정말 감사해. 참 아무튼 이 주당이라는 게 그만한지 참 무서운 건데 주당을 푸는 거는 어떤 이런 방법이 있는 건가요? 주당을 푸는 것 자체는 우리가 이제 옛날서부터 이런 부정이라든지 애군이 끼면 사실 집에서 그냥 내가 된장, 막걸리, 뭐 지푸라기, 돼지고기, 김치, 콩나물 뭐 이런 거를 막 진짜 넣어서 잡탕같이 조 이런 거를 이렇게 막 끓여가지고 그 냄새를 피워서 돌려서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해서 안 될 때는 사실 뭔가 이렇게 위급한 상황, 정말 급한 상황일 때는 정말 내가 뭔가를 해서도 안 돼. 그럴 때는 사실 여러분들도 그 순간을 지나쳐서 후회하지 마시고 말 그대로 뭔가 실천을 한번 해보신다면 변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사람은 내가 당하지 않으면 몰라. 맞아요. 그리고 지나가서 후회해. 아, 맞아. 그때 그랬었어. 근데 그때는 늦다라는 거야. 그렇죠. 사실 점집이라는 것은 여러분 좋은 것도 좋은 거지만 안 좋은 말은 정말 더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되고 내가 만약에 그거를 귀 기울여서 들었을 때 피해갈 수 있다면 그리고 돈 안 들이고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라면 분명 그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꼭 한 번은 귀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내가 정말 아쉬운 점이 있어. 모든 사람들이 요새는 다들 힘들어.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바가 있어. 근데 그거를 정답을 정해서 온다는 거야. 근데 그 정답을 듣지 않으면 그 정답을 듣기 위해서 자꾸 물어봐. 근데 나는 거짓말을 해줄 수가 없거든.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저 말을 듣고 싶은데 내가 거짓말을 해준다면 그건 거짓점사가 돼. 지나치면 욕할걸? 다만 그 앞에서 내가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사실 그 자리에서 나한테 욕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나갔을 땐 아 맞아 그랬었어 맞아요. 라고 다시 한번 생각할 수가 있잖아. 여러분 긴 이야기지만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 사람도 일어났는데 나애가 안 일어나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오사는 버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어떤 상황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꼭 한번 되짚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